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그래도 멀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설레기만 한데요. 온 나라가 추석 준비로 바쁜 가운데 IT 소식은 여전히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이번 주 뉴스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HTML5를 지원하며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이용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애플이 지난 10일부터 아이폰4의 강화 유리와 카메라 등 파손 또는 고장에 대해 애플 서비스 센터를 통해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강화 유리 교체는 39,000원, 카메라가 79,000원, 모터가 39,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리퍼 제품으로 즉석에서 교환해줍니다. KT가 몇 년 전 고객들의 집 전화를 무단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것이 최근 적발돼 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전화를 해지한 지 6개월이 지난 고객에게는 자료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층 자녀의 특채 합격 등 부정 혜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기업인이 트위터에서 아내가 명문대 입학사정관이라며 지인에게 자녀의 대입 특혜를 약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에 대해 해당 입학사정관의 모든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가 인터넷 비디오 생방송이 가능한 플랫폼을 선보이며 4개 웹비디오 사이트와 함께 생방송 사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인터뷰 등 생방송을 중계한 적이 있으며 결국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광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구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차세대 인터넷 주소인 IPv6를 도입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은 초기부터 IPv6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데이터 통신망과 전력 제어 통신 등 국가 주요 통신망은 당분간 IPv4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국제게임 컨퍼런스 KGC 2010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10주년을 맞은 KGC 2010은 소셜게임과 기능성 게임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120여 개의 전문 강연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한국 시장에서 2주 연속 순위 하락을 이어가며 20위에 랭크됐습니다. 18일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스타크래프트2는 전작에 비해 유저들의 반응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플래시 게임의 대다수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 게임들은 주로 개인 블로그와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사전 등급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액션 슈팅 게임을 하면 실제 일상에서도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편 2년 전에는 수술 전 닌텐도 위를 한 의사들이 수술 결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국내 출시된 아이폰4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휴대폰 전문 이진 기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아이폰4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네.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데스그립 있잖아요. 네네. 데스그립 현상이 이제 무선 통신 환경에 따라서 이제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지역별로 네.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록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데스그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데스그립, 그러니까 아이폰4는 그 통신용 안테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안테나를 손으로 잡게 되면 당연히 수신율이 조금 간섭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네. 아이폰4가 그것 때문에 그 전화 받을 때 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은데 이런 걸 데스그립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미디어잇도 그 데스그립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수신 감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데스그립의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전화도 안 터지기는 문제도 있고 뭐 문자도 안 보내주고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네. 일반적인 그냥 환경에서 통신 신호가 조금 좋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더 개통을 하신 후에 보고되는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확실히 알게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단말기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출시 이후에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데요. 네. 이제 예전 3GS 때부터 우리 KT가 애플을 대신해서 AS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해서 이제 좀 대폭 정책을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는 정말 정책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각 제조사들은 그 해당 단말기를 직접 수리해서 뭐 기판을 바꾸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바꾸던 해서 바로 그 사용자에게 기존 폰을 이렇게 제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정책이 리퍼비시 정책이었어요. 리퍼비시라 하면 그 기존의 수리를 의뢰해서 그거를 수리한 제품, 그 제품을 다시 고객에게 교환해서 주는 1:1 교환 방식을 가리키는데요. 그 리퍼비시 정책이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행해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상당히 맞지 않았죠. 불만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이 정책을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KT가 AS를 대행을 해왔어요. 애플하고 별도로 별도의 제3의 업체가 AS를 대행을 하면서 KT가 AF 접수 창구를 맡았었고 그렇게 AS가 진행이 됐는데 곧 공식 발표가 있겠지만 향후에는 국내에서 판매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직접 AS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리퍼 정책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은 애플에서도 그 단말기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수리를 진행을 해서 그 개인이 사용하던 폰을 그대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확 바뀌어서 그동안의 좀 불만 요소를 많이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아이폰은 이제 출시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궁금증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에 이제 고향 가는 길에 이제 지루하지 않도록 이제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뭐 추석 연휴는 아무래도 운전하는 시간이 정말 길죠. 네, 예, 그렇죠. 뭐 서울에서 부산만 가도 뭐 열 몇 시간씩 걸리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교통 정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내비게이션 관련 앱이 있습니다. 뭐 SKT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T맵을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KT도 최근에 그 쇼냅이라고 하는 무료 앱을 공개를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정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좀 더 빠른 길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찾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매년 가게 되는 그 차례 내지는 뭐 성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차례 지내다 보면 차례상을 차리게 되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노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앱을 이용해 주셔서 상당히 좋고 그 성묘를 가도 조상묘가 어딘지 많이 까먹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조상 묘지 위치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워낙 큰 묘지에 가게 되면 내가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알기도 힘들죠. 아,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어디에 내 차를 파킹했는지 위치를 찍어주는 그런 앱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유익했어요. 이제 아이폰 4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추석 때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소개까지.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페르미 GF10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 지포스 GTS 450을 발표했습니다. 192개의 쿠다 코어와 128비트의 GDDR5 타입 1GB 메모리를 탑재했으며
783MHz의 코어 클럭과 3600MHz의 메모리 클럭으로 작동합니다. 리서치 인 모션은 블랙베리의 새 모델 펄3G를 SK텔레콤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무게는 93g으로 기존 모델보다 작고 가벼워졌으며 3G 네트워크와 와이파이, GPS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터치화면 대신 트랙볼로 조작이 가능하며 카메라에는 플래시가 내장됐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핑크의 세 가지 색상으로 10월부터 출시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또 고향에서 가족들을 맞이하시는 분들, 또 모처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화목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